이번에는 사이코파이가 아닌 R로 찾아왔습니다. 내용은 R을 이용해 가지고 사이코파이 실험 결과를 분석하는 방법에 대해서 한 10개에서 20개 정도 동영상을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거를 만드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사이코파이 실험을 하고 난 이후에는 그 실험 결과가 이제 엑셀 파일로 출력된다는 건 아실 거예요. 지금 여기서 같은 경우에는 하나, 둘, 셋, 넷, 5개의 CSV 파일이 있는데 5개 CSV 파일 같은 경우는 얼마 안 되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할 수 있냐면 엑셀 파일을 만들어 가지고 그 엑셀 파일에 데이터를 넣으면은 if문과 이 count if 혹은 average if로 이제 함수를 막 만들어 가지고 우리가 분석에 사용되는 이런 지표들을 이제 평균을 해서 계산할 수 있죠. 근데 이거야 뭐 참가자 수가 뭐 적고 실험이 되게 여유가 있을 때면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이제 실험을 할 때는 미리 사전에 준비를 하는 게 훨씬 낫죠. 그래서 이거를 미리 R코드로 짜버리면은 그 분석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엄청 단축이 됩니다. 이 시간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우리는 쉴 수 있는 시간이 늘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의 편의를 도모해서 어떤 식으로 제가 이런 실험 자료를 분석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e프라임 같은 프로그램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사실 굳이 이거를 보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면은 e프라임은 이 멀지가 있으니까 머지로 이용해서 그 아날리시스인가요? 칼큘레이트 이용 기능을 이용하면 조건별로 정제된 데이터를 출력해 주니까 분석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지만 사이코파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아요. 굉장히 좀 이 엑셀 파일만 봤을 때는 어떻게 계산을 해야 될지 감이 안 올 정도로 제 표현을 빌린다면 좀 더러운 파일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이제 분석하는데 시간을 최소화하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거를 굳이 뭐 R을 안 쓰고 매틀랩을 써도 되고 그 다음에 파이썬을 써도 되고 해도 상관없는데 R을 선택한 이유는 그래도 R이 통계 분석에 나름 특화되어 있으니까 R을 선택했습니다. 저는 이제 이 데이터 분석할 때는 파이썬으로 코드를 짜가지고 아직 R로 짠 코드는 없긴 한데 프로그램에 따라 조금 코드 짜는 방식은 달라질 수 있지만 대략적인 논리는 비슷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정리해서 동영상으로 만들어 보려고 해요. 그래서 뭐 굳이 이제 R을 왜 선택했냐 이렇게 다시 본다면은 일단은 첫 번째 R은 무료다라는 거예요. 이제 학교 다니시는 분들은 SPSS를 제공해 주는 것도 있긴 하겠지만 학교를 졸업하게 된 이후에는 SPSS를 못 쓸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PSS는 무엇보다 할 수 있는 게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전 요즘에 이제 SPSS 쓰는 그 빈도를 줄여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뭐 장점이라고 하긴 그렇긴 한데 일단 익숙해지면 빠르다는 거예요. 그게 그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아무래도 forloop에 익숙해지면은 이제 반복 작업하는 시간이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장점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단 조건은 이제 익숙해져야 된다는 겁니다. 저도 지금은 그래도 이전보다는 익숙해지긴 했지만 여전히 새로 실험을 하고 나서 새로 데이터 분석 코드를 짤 때 처음 짤 때는 뭐 짧게는 3, 4시간 걸릴 수도 있고 길게는 6시간 이상 걸리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짜면 짤수록 이제 함수 사용하는데 익숙해지고 R이라는 프로그램의 어떤 구조를 이해하는 게 좀 증가하다 보니까 시간이 단축되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SPSS를 쓰는 경우에는 뭐 이거는 뭐 사람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SPSS 그래프를 제가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방식으로 그리기 위해서는 R이 좀 더 낫다라는 거죠. 물론 이제 엑셀을 쓰셔도 되지만 이제 R로 그리는 것보다 엑셀로 그리는 게 지금도 훨씬 시간이 단축돼요. 그렇지만 이제 미래를 도모했을 때 그래도 R에 익숙해지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서 시각화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본격적으로 내용을 정리하기 전에 실험 데이터를 분석한 절차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해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설문 데이터랑 실험 데이터는 조금 구조가 다른 것 같아요. 이제 설문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데이터를 이렇게 수집해서 보면은
행이라고 부르죠. 로우는 다 참가자로 정리가 깔끔하게 되어 있지만 실험 데이터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엑셀 CSV 파일 하나하나가 참가자 하나를 의미하기 때문에 이 각각의 파일들을 로드해가지고 우리가 통계 분석에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전처리를 해주는 게 필요하겠죠. 그래서 분석 절차를 보면은 첫 번째는 이제 분석 파일이 있는 디렉토리를 설정해 줄 겁니다. 이거는 이제 경로를 설정해 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리스트 함수를 이용해서 그 해당 디렉토리에 있는 여러 가지 CSV 파일을 읽는 거죠. 특정 이름으로 시작을 하거나 특정 어떤 파일 형식을 띠고 있는 파일들만 읽어드린 다음에 세 번째, 하나의 CSV 파일마다 우리가 통계 분석에 사용하려고 하는 지표들을 계산해주는 절차를 거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은 여기서 보면은 조건이 세 가지가 있는데 각 조건마다 이제 뭐 평균 RT를 계산하든지 애큐러시를 계산하든지 지표를 산출하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개별 참가자로 분석한 결과를 이제 합쳐가지고 우리가 설문 데이터 하는 것처럼 한 획마다 한 참가자 데이터가 나오게끔 정리를 해주는 과정을 거친 다음에 최종적으로 통계 분석을 거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이 단계를 이제 차근차근 설명드리면서 아마 동영상 길이는 굉장히 짧게 길어도 5분 이내로 단계별로 세분화해가지고 내용을 정리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학기도 슬슬 끝났을 때 됐는데 저희 방학 때도 열심히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